자, 아홉 번째 바바, 아홉 번째 하우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하우스는 산스크리트어로 바기야라고 그래요. 바기야 바바라고 하는데, 바기야는 행운, 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바바는 우리가 타고난 이게 본질적인 성향, 원리 원칙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최상의 다르마 하우스입니다. 자, 브리아파라샤라에서는 아홉 번째 바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행운, 아내의 남형제, 종교적인 법, 남동생의 아내, 성지순례 등을 모두 다르마스다나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행운을 알 수 있고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타고난 행운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아내의 남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하우스는 일곱 번째 하우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하우스에 있죠. 그래서 아내의 남형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법률 등을 다룬 하우스고요. 그리고 또 남동생의 아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남동생은 세 번째 하우스가 형제들의 하우스이죠. 그렇게 세 번째 하우스에서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남동생의 아내를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여행을 다스리는 하우스가 세 번째 하우스이고 일곱 번째 하우스이고 아홉 번째 하우스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여행은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르마스다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하우스는 12개 하우스들 중에서 가장 길저적이고 가장 최상인 하우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르마트라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기준, 원리 원칙, 그리고 삶에서 가진 이상 등을 아홉 번째 하우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부모님을 나타내는,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나타내고 또 아버지를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연관된 삶 전체에 연관된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체를 비롯한 실질적인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은 열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아홉 번째 하우스를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신체에 연관된 그 실질적인 면, 그리고 구루, 스승, 멘토, 우리를 지도하고 가이드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늘지은 대상을 모두 아홉 번째 하우스가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아버지, 신, 구루, 철학, 종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좋은 행운이나 복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바른 행동, 다르마적인 행위, 도덕심, 도덕, 법률, 신에게 받는 엄청 높은 교육을 받는 것, 높은 교육기관. 다섯 번째 하우스가 교육을 다스립니다. 다섯 번째 하우스에서 다섯 번째 있는 것이 아홉 번째 하우스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에서 받는 교육보다 더 높은 교육, 높은 교육기관에 가르침 받는 것을 아홉 번째 하우스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디바인 파워나 그 에너지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아홉 번째 하우스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하우스 가락하는 목성과 태양입니다. 목성은 목성이 가진 특성 중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스승이나 학력이 높은 고학력, 영적인 지식, 관심, 가르침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또 자선적인 행위, 선과 악 이런 좋고 나쁜 운, 행운과 이런 특성들과 연관을 시켜서 그런 하우스 카라카십이 목성과 가진 특성과 연관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목성이 아홉 번째 하우스 카라카이고요. 그리고 또 태양은 아버지와 영혼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카라카 행성이죠. 그래서 태양이 가진 그런 카라카적 특성과 연관을 시켜서 태양도 아홉 번째 하우스 카라카 행성인데 이 아버지와 영혼을 나타내는 특성과 연관을 시킨 카라카십입니다. 그래서 조디액에서
자연적인 조대에게서 9번째 라시인 인마 라시, 그리고 로드 행성인 목성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상이나 지식,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높은 이상이나 지식 추구, 그리고 목표를 인마라시처럼 목표를 향해 어딘가를 가야 하는 그런 인마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 그리고 성지 순례 등 어떤 목적, 높은 좀 더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여행, 장기 여행, 이런 것들을 9번째 하우스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종교나 법률, 이렇게 높은 법률, 철학 등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하우스로서요,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태도, 신념, 도덕적인 기질이나 성향 등도 9번째 하우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고 철학적인 탐구 성향을 9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그런 가치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러한 직업적인 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나 이렇게 성직자 등 이렇게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9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하우스는 가장 중요한 트라인, 행운을 나타내는 하우스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오는 복,恩宠, 축복, 행운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대치 않게 큰 복을 얻거나 그런 이득을 9번째 하우스가 좋으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행성들이 9번째 하우스에 있는 경우에 차트 전반적으로 어떤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9번째가 하우스가 좋으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하우스가 훌륭한 사람들은 인생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리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질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9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명예, 특권, 이런 파워들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길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쉽게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쉽게, 노력 조금만 해도 쉽게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잘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9번째 하우스가 좋으면은. 그래서 9번째 하우스가 강하면은 우리가 가진 근본 원리 원칙이 세상과 잘 조화롭게 수용이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이 삶의 이벤트들이 잘 만들어지고 따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총들을, 복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9번째 하우스가 가져다주는 이런 행운이나 이런 복을 이게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행운들은 금방 쉽게 빠르게 쇄진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9번째 하우스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하우스가 좋은 영향하에 있으면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가르침도 주고 쉽게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쉽게 은총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도덕심도 높고 이 복이나 행운이 따릅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 구루에게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멘토나 좋은 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주고요. 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장기 여행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는 것이 9번째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9번째 하우스가 안 좋은 영향하에 있으면은요, 사이비 종교에 잘 걸려들거나 엉터리 가짜 종교, 그런 구루나 스승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단체들에 잘 속아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들을 만나더라도 질이 안 좋은 그런 멘토들에 걸려들고요. 그래서
운이 부족하고 이렇게 아버지나 부모님과 스승님과 트러블도 잘 일으키고요. 관계도 안 좋고 또 장기 여행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들이 9번째 하우스가 안 좋은 영향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대체로 9번째 하우스는 좋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나쁜 쪽으로는 영향을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나쁜 아지타디 아바스타디 영향이 있지 않는 한 대체로 9번째 하우스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하우스입니다.